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빌린 것은 기억 못하고 빌려준 것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도 누구한테 받은 것보다는 준 것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깨끗한 옷은 애주중지하지만 일단 더럽혀지면 막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새 신발 사고 나면은 아무도 못 밟게 하지만 아빠가 나가면서 그냥 쭉 밟고 나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한번 주름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막 신는 현상들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경로식당 5분만 늦어도 화를 내시고 이분들께서 근데 5분 빨리 열면은 너무 고맙다고 얘기 안 하시고 이런 맥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기회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홈쇼핑 보면은 이 금액은 이번 시즌 마지막이고 다신 볼 수 없다라고 하시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마음속으로 막 번민이 막 일어나면서 지금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그렇게 하시다가 사요. 사고 난 다음에 주문을 다 한 다음에 끊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왜 살까? 충동 구매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도전하지 않는 거. 도전하면 이런 유익도 있으나 이러한 위험 요인도 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있으면 지금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이럴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뷔페에서는 폭식을 하고 회전초밥에서는 적정하게 먹는 거는 왜 이렇게 될까?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나열해서 드렸냐 하면 저희가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세상을 해석할 때 그 표면에 있는 걸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표면 밑에 있는 이면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할까요? 예,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세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 표면과 관련해 가지고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저 밑에 있는 메커니즘은 뭘까라고 해서 찾아보지 않았고 찾아보지 않으면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느냐면 어떤 사안이 또 비슷한 게 생기면 그걸 또 그 자체로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해석하시는 것이 필요한 시대인가 지금은 아니면은 얼핏 떨어져 보이는 것 같지만 저 밑에 있는 동일한 메커니즘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동일한 메커니즘을 알고 되면 다음번에 또 응용이 가능한 거죠. 저거랑 비슷하세요? 매뉴얼을 알아서 실천하시면 매뉴얼대로 실천하면 되겠죠. 그런데 매뉴얼에서 상정한 전제한 상황과 조금이라도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면 매뉴얼은 응용력이 없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되는가? 매뉴얼 안에 있는 근본 메커니즘, 이면에 있는 메커니즘을 알아야 상황이 바뀌어도 응용이 가능하고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통찰, 인사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어떤 메커니즘 안에 있을까요? 근본으로 한번 생각해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발견하실 수 있는 거냐 하면 손실이 있었을 때, 이득이 있었을 때 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로 계속 대비되면서 거의 들어가거든요.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를 획득해도 얻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체감하는 가치는 요만큼 1 정도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를 빼앗기면 그러면 대부분 다 10배로 손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얻는 게 더 좋을까요? 잃는 게 더 싫을까요? 잃는 게 훨씬 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를 하면 얻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로써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이성적으로는 똑같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불만족스러운 것을 그냥 감수하는 게 앞으로 무엇인가 변화해서 혹시나 잘못돼서 겪게 될 위협스러운 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자 라고 하시는 쪽으로 가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망가졌어요.
한번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 망가졌으면 요만큼의 가치를 잃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요만큼 가면 어때요? 기울기가 점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 다음에 조금 더 망하는 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요, 신발을 애지중지 키우지만, 보관하지만, 한 번 밟혀가지고 살짝 찢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 더 찢어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망가진 신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잃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격을 한번 잃는 게 무섭지, 인격을 한번 잃고 나면 어때요? 예,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예, 잃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얻으면 요만큼 획득하면 할수록 가치도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거고, 근데 같이 획득하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더 괴로운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줬을 때는 빌려줬다는 거는 뭘 한 거예요? 내가 잃은 거죠. 그래서 100만 원 빌려줬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얼마를 빌려준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1000만 원. 그래서 머릿속에 계속 남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로부터 얻어요, 100만 원? 그러면 나는 얼마만 얻은 거예요? 100만 원만. 그러니까 100만 원 얻은 게 기억날까요? 1000만 원 잃은 게 기억날까요? 1000만 원 잃은 게 훨씬 더 강렬하게 기억이 남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을 하나하나 나열해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동떨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이면의 메커니즘을 알아서 그것을 알면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에서는 이 이면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왜 이게 더 절박해졌냐 하면, 빅데이터는 이면의 메커니즘을 알아봐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데이터 자체를 많이 모으는 걸까요? 데이터 자체를 많이 모으는 겁니다. 근데 그 이면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것들 안에서의 어떤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거는 빅데이터가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 빅데이터를 보고서 인간이 찾아내야 되는 걸까요? 인간이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표면만 볼 것인가, 이면을 볼 것인가, 이면을 봐서 다른 표면들을 또 해석할 것인가 할 때 저는 이면으로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생태체계와도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요.